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어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당사국 총회 개최를 통해 남해안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사국 총회 유치를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논의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아시아권에서 오늘 2022년 개최되며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토지 면적이 최근 1년 사이 축구장 13개 크기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수 지역 토지 면적은 5억 1,060만 제곱미터로 전년보다 9만 1,000제곱미터가 증가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천 일반 부두 배후 부지 매립과 미등록 토지의 신규 등록을 토지 면적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얼마 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전국 지역 아동센터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각 센터는 우선 해결 방안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순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순천시 의원들은 센터의 실태에 대해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했던 조건들은 정책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거나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탓에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순천에서만 모두 109명. 이들 10명 중 7명은 평균 5년 안에 퇴사합니다. 한 명당 10명 이상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 열악한 근무 조건과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낮은 임금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 사회복지사의 평균 월급은 1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키우지 못하고 재정 악화로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돌봄의 질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 동일 직종의 사회복지 시설에 비해서 지금 정당하게 받아야 될 사회복지 급여 테이블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다 그만두고 이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돌봄 교육 관련 정책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오는 2022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다함께 돌봄센터 1,800여 개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지 않고 또 다른 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복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도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운영 우려가 벌써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돌봄센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경찰이 졸업 시즌을 앞두고 건전한 졸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졸업 시즌을 맞아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막기 위해 학교 폭력이 빈발한 학교나 단속을 미리 요청한 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졸업식이 끝난 이후 술자리를 갖거나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모두 현행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상해공제보험료의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만 15세 이상 4대 보험 가운데 하나 이상에 가입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제부터 3일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해공제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해 사고로 인한 의료 비용을 보장해주는 정책 사업입니다. 분양에 고민이 많았던 광양항 배후단지의 분양률이 85%에 이르면서 물동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배후부지가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배후단지 확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배후단지는 동축과 서축 두 곳, 면적만 22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분양에 고민이 많았던 배후단지에 50여 개 업체가 입주하면서 물동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배후단지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42만 3천 TU로 지난 2017년보다 46.8%나 증가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우드 펠릿 제품의 물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학 제품 수출 증가, 목재 바이오 연료 수입량 증가, 제지 및 폐지 수출량 폭증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항만공사는 85%인 광양항 배후단지 분양률이 오는 2020년 100%로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후단지 확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항만공사는 내년부터 북측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빠르면 오는 2021년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배후단지 확장 필요성에 따라 앞으로 정부 지원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총 물동량 3억 톤을 기록한 광양항. 배후단지가 고부가가치 화물과 고용을 창출하는 연관단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산중학교 착공 지연과 관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 협약서를 통해 중흥건설이 신대지구내 28학급 규모로 삼산중학교를 신축한 뒤 교육청에 기부하기로 했지만 하수 처리 문제를 제기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때 개교를 위해 사업자 재선정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흥건설은 협약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삼산중 이설 논의 과정에서 순천시가 하수 처리를 구두로 약속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환영한다며 실효성 있게 추진해줄 것을 공동 제안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또 중앙정부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 편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진 사업들도 조속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말 전남 도내에서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농가가 5천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남 지역의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 통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농업인은 총 5,027개의 농가로 조사됐으며 소득 구묘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3,908농가로 77.7%를 차지했습니다. 또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933개 농가, 10억 원 이상도 42개 농가에 이뤘습니다. 지역별로는 고흥이 571개 농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강진, 해남, 영광순, 품목별로는 식량, 작물, 축산, 채소 등의 순이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의 항공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 치역에 들어서 급물살을 탔던 사업이 국토부의 산단 지정 계획 과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이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바로 옆 27만여 제곱미터에 항공기 정비로 특화된 일반 산업단지를 짓겠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호주의 항공정비 전문업체와 투자 양해 각서 MOU를 체결했고 다른 투자자도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 항공특화 산업단지는 무안국제공항과 연접되어 항공기 진출입을 위한 위치가 좋고 관내 대학교에 항공정비학과가 있어 우수 정비 인력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지정계획 조정회의에서 연거푸 보류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경남 사천과 진주, 충북 청주에 각각 짓고 있는 항공정비 산단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산단 조성은
중복 투자라는 입장입니다. 또 투자 의향 업체가 먹튀 논란만 남길 수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합의각서 MOA를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해외 투자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MOA를 국토부에 제출해 산단 지정을 서둘러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및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해 군의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은 내년까지 1차 산단 조성을 마친다는 목표로 산단 지정을 전제로 설계 용역과 지정물 조사, 감정평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360억 원이 투자될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에는 항공정비창뿐만 아니라 부품창고, 항공물류, 기내식 등의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항공특화산업단지로 지정되더라도 과거 수차례 해외 투자가 막판에 무산됐던 경험에 비춰서 이번에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경유차를 하루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보조금 지원 규모가 큰 데다 새 차로 교체하면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대회의실에 민원인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시작되기 무섭게 관련 부서에 보조금 신청을 하러 온 것입니다. 3월 말 이후에 확정 통보가 갈 거예요. 그 이후로 조기 폐차가 하시면 돼요. 보조금 지급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계형 1톤 화물차를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되고 차량 연식이 오래되고 차량 중량이 클수록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용이나 승합차를 기준으로 최고 165만 원까지 지원되고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가액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소형 승용차까지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또 여러 시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상향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 소유자는 고철값 수준으로 책정되는 50여만 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많게는 100만 원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등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할인 부분,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까지 포함하면은 100만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편 광주 지역에서 운행 중인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3만 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고흥 남포미술관이 마련한 소록도 한센인들의 사슴섬 사람들의 나들이전이 국회 특별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포미술관과 국립소록도병원, 해록예술회는 황주홍 의원의 도움으로 오늘 15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사슴섬 사람들의 나들이전을 국회 특별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한센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록도 해록예술회는 한센인들이 직접 겪은 질병의 고통과 사회적 차별, 편견 등을 회화와 서예, 문학, 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승화시켜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 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행사에 참석해 회비와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공한 입 후보 예정자와 현직 조합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 문구를 게시한 조합원 등 2명을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5건을 고발, 1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7시 대기에 강원 영동 지방에 내려진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예상보다 눈의 양이 확 줄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동해상에 있는 눈구름대가 차차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1에서 3cm가량의 눈이나 비가 낮까지 조금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출근길도 뭘 입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기온차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영하 5.7도로 어제만큼 차갑지만요. 낮에는 찬 기온이 점차 힘을 잃어서 영상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달콤한 초콜릿을 먹었을 때처럼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오늘은 이 깨끗해진 공기질만큼은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일부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할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곳들은 건조특보가 해제가 됐고요. 그 외 전국은 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5.7도, 부산 영상 2.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